안녕하세요, 리베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셀리트 박스를 디자인을 하려면 다양한 형태로 많이 디자인했었죠. 대표적으로 어피어런스 넌을 한 다음에 옵션은 디자인을 무시하고 그냥 셀리트 보여지는 형태 그 자체로만 디자인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디자이너가 옵션을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하면 네이티브 셀리트 박스는 쓰지 못하고 바로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마크업을 강제로 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제어를 했었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제어하는데 네이티브 그대로 기능을 구현하기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이 셀렉트 박스를 옵션까지 디자인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의할 수 있는 기술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기술은 현재는 크롬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브라우저가 업데이트가 되고 지원을 된다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예습을 한다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을 보시게 되면 네이티브 셀렉트죠. 그래서 이것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화살표 디자인만 바꾸는 걸로 좀 많이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과거 방식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예전에 select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한번 제어를 해볼게요. select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으면 appearance에 none을 넣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지워졌어요. 그리고 화살표 지워진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많이 해볼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던가 이런 식으로 가서 크게 만들다던가 배경 이미지를 넣어서 이곳에 그 공간을 대신하곤 했었죠. 다만 이 옵션을 디자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옵션까지 디자인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런 부분까지 어피어런스를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선택자라든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건 미래 기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전에 우리가 알던 CSS와 좀 다른 감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크업부터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기존에 있는 셀렉트에서 추가되는 게 바로 이 버튼 태그를 첫 번째 자식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태그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바로 select content라는 태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앞으로 미래의 select는 첫 번째 자식으로 버튼을 올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의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 01, 010 몇 가지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011 016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다면 이 선택하는 공간에서 내가 현재 선택된 상태 그러니까 여기 선택하시고 현재 선택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선택하고 예를 들어 010을 선택했다면 이 010 현재 있는 이 보여지는 영역 이 보여지는 영역은 버튼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버튼 영역이라고 했을 경우에 바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 select다를 넣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이 첫 번째 보여질 공간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selected 자체가 선택됨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선택됨 자체를 이 공간에서 넣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 클릭하는 것 자체, 이 클릭하는 행위 자체가 버튼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컨텐츠, 선택된 텍스트가 이곳으로 클론 노드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옵션에 있는 데이터 값을 이쪽으로 클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의 로직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현재는 크롬밖에 지원되지 않지만 향후 업데이트가 된다면 셀렉트의 첫 번째 자식으로 버튼이 올 수 있고 그 셀렉트 컨텐트는 선택된 상태의 요 내용을 이곳으로 복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제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셀렉트 컨텐트라는 선택자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추가로 옵션 안에 태그를 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그를 몇 가지를 좀 넣어 볼게요. 예를 들어 핸드폰이라고 넣어놓고 그리고 이것도 다시 스팬 태그로 감싸서 이렇게 구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공간에서 그냥 043도 핸드폰이 아니라 좀 다른 게 나오죠. 지역번호 어디 거다 이런 것도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면서 따로 제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래스를 한번 줘볼게요. 클래스를 줘서 카테고리라고 만들어주고 이곳은 클래스에서 넘버라고 줄게요. 이걸 몇 개를 복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역번호를 통해서 얘는 충북이라고 해서 043이라고 하고 대전이라고 해서 042로 해보죠. 자, 이렇게만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옆에 텍스트가 같이 써져요. 아무튼 옵션 안에 인라인 태그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해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CSS로 바로 오게 됩니다. CSS에서 셀렉트를 선택을 하고 사실 요 셀렉트 다음에 이어서 또 다른 선택자가 좀 필요해요. 사실 셀렉트에 있는 현재는 클래스 셀렉트를 하지 않고 전체 선택자로 그냥 갈게요. 전체 요소 선택자로 바로 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셀렉트 태그 다음에 새로운 선택자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피커라는 선택자예요. 피커에 셀렉트 태그를 넣습니다. 이 피커라는 가상 요소죠. 콜론이 2번 들어가면 가상 요소인데 이 가상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셀렉트를 클릭을 하면 옵션에 대한 그룹이 나오죠. 그래서 옵션 그룹의 전체 외곽선을 피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커는 셀렉트다. 셀렉트에 있는 모든 옵션 그룹 창. 이 옵션 그룹이라는 태그는 따로 있지만 옵션 그룹의 태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들을 다 모아놓은 이 전체 테두리 이 영역을 피커라는 가상 요소로 우리가 선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기능을 원래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새로운 속성이 또 들어오게 되는데 appearance 값 중에 베이스 셀렉트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스 셀렉트는 셀렉트에 있는 고유의 기능을 그대로 실행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선택자를 좀 나아가 볼게요. 그 다음에 셀렉트에다가 디자인을 잠깐 넣어 볼게요. 좀 선을 좀 넣고요. 토마토색으로 한번 넣어주고 패딩도 살짝 넣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트랜지션도 한번 넣어 볼게요. 트랜지션이 사실 작동을 안 하거든요. 근데 셀렉트 이번에는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0.4초 정도로 해서 애니메이션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작동할 때 이 화살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 디자인은 물론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 화살표 그대로 유지하는데 클릭하면 이걸 회전시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전 값을 또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자가 어떻게 되냐면 피커 아이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피커라고 했으면 요게 피커가 바로 이 전체 옵션을 얘기하는 거지만 옵션의 전체 그룹을 얘기하는 거지만 피커하고 아이콘을 하게 되면 요 화살표만 지정할 수가 있어요. 가상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화살표가. 그래서 이것을 디자인을 좀 해볼게요. 우선 요거는 텍스트로 인식하기 때문에 컬러로 값이 변경이 됩니다. 오렌지라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화살표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피커 아이콘을 트랜지션을 줘서 로테이트 값을 한번 줘볼게요. 트랜지션을 줘서 180도로 뒤집어 볼 거고요. 그리고 0.5초 정도 뒤집어 볼까요? 로테이트는 저희가 로테이트라는 속성을 갖게 되고 로테이트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면 0.5초 정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될 거다. 이게 뒤집힐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클릭했을 때 뒤집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클릭한 거로 보면 그동안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포커스라든지 또는 액티브라는 단순한 행위로 갔지만 이번에 셀렉트에서 오픈이 되고 안 되고를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상 선택자인 오픈이라는 선택자예요. 셀렉트가 열렸을 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이 되었을 때 피커 아이콘은 로테이트 시키는 거죠. 로테이트를 180도. 그래서 180도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얘를 클릭하게 되면 회전이 이렇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화살표만 쓸 수 있느냐? 자, 우리가 가상 요소면 뭐를 동반할 수가 있을까요? 가상 요소는 컨텐트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지만 현재 피커 아이콘은 컨텐트를 동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를 지우고 싶으면 이 컨텐트에다가 예를 들어 뭐 숫자 1번을 넣겠다라고 하면 1로 바뀝니다. 그 1번이 회전이 되죠. 그 말인 즉슨 우리가 비포 애프터에 있었던 컨텐츠처럼 할 수 있고요. 이거를 가로 세로 값을 넣어서 여기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약간 혁신적인 느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이 내용 부분의 외곽선을 좀 삭제할 거예요. 이 외곽선은 뭐냐면 우리 아까 했던 이 피커죠. 이 피커 셀렉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정을 해서요. 모든 피커에 대한 셀렉트입니다. 그러면 피커의 셀렉트 때 모든 피커 중에 셀렉트만 해당되는 거예요. 셀렉트 옵션의 전체 외곽을 삭제를 하게 되면 클릭했을 때 전체 외곽선이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피커라는 것은 이제 전체 외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옵션 그룹이 아니라 전체 외곽을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선을 난 딴 색을 이걸 넣지 않고 다른 색을 넣고 싶다. 예를 들어 뭐 2픽셀 솔리드에 뭐 핑크다 라고 하고요. 보더 레디우스를 뭐 20픽셀이라고 넣었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레디우스도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레디우스 좀 촌스러우니까 사실 지금 다 촌스럽거든요. 그래서 촌스러우니까 이렇게 두고 그다음 요 안에 옵션을 좀 제어를 해볼 거예요. 옵션 자체도 이제는 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도 정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지그재그로 배경색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셀렉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셀렉트에 옵션이 있을 때 여기에 NTH 차일드로 잡고요. NTH 차일드로 잡고 오드라고 해서 홀수 순으로 백그라운드 컬러를 RGB를 통해서 좀 옅은 색깔로 0.25 정도로 해서 넣게 되면 이렇게 옵션에 대한 배경색이 지그재그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좀 옅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퍼스트 차일드, 엔티 차일드에서 옵션도 다 잡아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예전에도 사실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좀 정렬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플렉스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옵션에.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가고 저스파이 컨텐트의 스페이스 비틴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올까? 자, 이렇게 양쪽 정렬로 나오죠. 대신 요거 체크박스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체크된 상태, 셀렉티드가 된 상태를 우리가 선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 부분은 체크마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옵션에서 이것도 가상 요소거든요. 그래서 수도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체크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마크에서 오더를 1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오더가 맨 마지막이죠. 왜냐하면 플렉스이기 때문에 플렉스 안에 지금 옵션이 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스팬도 플렉스 영향이 가고요. 체크마크라는 가상 요소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자식 중에. 그런데 오더를 주게 되면 오더를 안 준 게 선 앞으로 오게 됩니다. 오더 온 게 뒤에 오기 때문에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 모양도 바꿀 수가 있어요. 체크마크도 비프 애프터처럼 컨텐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콘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하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체크가 됐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적당한 거 하나 넣을게요. 하트 모양으로. 자, 이렇게 넣게 되면 클릭하면 이렇게 체크가 돼 있다는 모습을 이렇게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선택했을 때 이 내용이 전혀 안 보이는데 제가 하나 실수를 했어요. 이게 selected입니다. selected 컨텐츠를 하면 보입니다. 요 스펠링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선택했을 때 요 정렬 선택한 거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근데 내가 선택했을 때 요 앞에 있는 카테고리는 안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여기는 010, 043 요것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럴 때에는 이 안에 있는 것이 이 셀렉티드 컨텐트가 우리가 선택한 그 데이터가 이쪽으로 클론 된다고 했죠. 클론 되었을 때 이 카테고리는 클래스를 삭제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넌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 옵션이 바로 셀렉트 안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셀렉티드 컨텐트에 있는 카테고리를 잡아서 디스플레이 넌을 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선택된 거는 앞에 있는 카테고리가 안 보이죠. 근데 안에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그 말이 즉슨 셀렉티드 컨텐트라는 것 자체는 현재 이 옵션에 있는 내용을 이쪽으로 복제가 된 거고 선택된 거 자체는 그렇게 돼서 선택된 거 내에서 우리가 필요 없는 거는 디스플레이 넌 처리를 해서 또 다른 스타일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됐을 때의 스타일링과 옵션의 스타일링을 별개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옵션에서 선택된 상태를 또 바꾸고 싶으면 옵션에서 체크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셀렉트 박스에 체크드처럼 옵션에 체크드가 있어요. 체크드를 예를 들어 컬러를 뭐 적당한 색깔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선택된 걸 이렇게 색깔을 다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좀 풍부한 선택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핑크에 대한 이 외곽선, 이 외곽선은 피커라는 선택자였죠. 이 피커라는 선택자를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을 펼칠 때 이렇게 투박하게 열렸다 펼쳤다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애니메이션 줄 수가 있어요.
이 옵션 그룹인 이 피커라는 선택자는 현재 디스플레이 넘블럭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디스플레이 넘블럭 애니메이션 줄 수 있는 게 바로 스타팅 스타일이죠. 스타팅 스타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스타팅 스타일의 조건 자체가 트랜지션을 주는데 우리가 스타팅 스타일 예전에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allow discrete가 있습니다. allow discrete를 하면 디스플레이 넘블럭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고요. 오파시티로 한번 가볼까요? 오파시티 0에서 진행이 될 건데 이게 만약에 열렸다는 건 팝오버의 형태로 띄게 됩니다. 이 열릴 때는 어떻게 열리는지 확인이 되냐면 기존에 썼던 것 중에 열렸다가 이 오픈을 얘기하지만 이 오픈은 이 셀렉트 요소 자체에서 감지하는 거고요. 만약에 클릭했을 때 이 열림을 감지를 하려면 이 열림은 옵션 그룹인 체커가 열렸다는 걸 감지해야 되거든요. 체커가 열렸다는 것은 우리가 팝오버에 썼던 팝오버 오픈이라는 가상 선택자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지를 하게 돼요. 이 상태에서 오파시티 1을 넣게 되면,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제대로 보고 싶으면 스타팅 스타일을 만들어줘야겠죠. 스타팅 스타일을 통해서 피커가 셀렉트 요소의 피커일 때 팝오버 오픈이면 여기에서 이제 오파시티 0으로 다시 시작 지점을 말해주고, 도착했을 때는 팝오버 오픈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열기를 하게 되면 현재 안 보여지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네스팅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네스팅을 쓰지 않고 바로 직관적으로 다시 쓰겠습니다. 피커의 셀렉트 요소의 피커일 경우에 팝오버 오픈이 되면 결국 체커가 열림 상태가 되면 오파시티 1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파시티가 열고 닫음이 바로 이렇게 되죠. 그럼 내가 열렸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리고 하고 싶다라고 오파시티를 가는데 트랜슬레이트로 X축은 뭐 10픽셀로 가고, 이 상태에서 원 위치는 0픽셀로 가고, 만약에 닫히게 된다면, 닫히는 거라면 예를 들어 10픽셀로 가는데 닫히는 거 위에서 닫혀야 되거든요. 이게 닫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픽셀에서 처음에 보여지는 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여지고, 나갈 때는 현재 위치에서 왼쪽으로 나가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가고요. 닫힐 때는 왼쪽으로 나가죠. 오른쪽에서 들어오고 왼쪽으로 나가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게 스타팅 스타일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아직 미지원이 되긴 하지만 이 피커에 대한 위치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어요. 피커에 대한 위치는 포지션이긴 하지만 포지션에서 앵커로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피커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커를 현재는 이 선택자로 나오지 않아요. 피커 아이콘만 나오게 되는데, 피커를 선택하게 되면 걔가 앵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 네임을 보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또 제어를 해볼게요. 그래서 피커 셀렉트에서 앵커를 좀 제어할 건데, 탑을 컬크 함수로 가져가는데 앵커 함수로 가져갈 겁니다. 앵커에서 버텀에 붙게. 그러면 이 셀렉트 기준으로 버텀을 붙게 되거든요. 밑변에다가 붙게 되고, 그거에 좀 더 띄워주겠다 하면 뭐 10픽셀 정도로 하게 되면 위에서 밑으로 10픽셀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고요. 20픽셀 정도 떨어지게 하겠다. 레프트 위치도 왼쪽에서 왼변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 이것도 똑같이 컬크 함수로 해서 좀 떨어지게 하겠다면 왼쪽으로 좀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나갈 때는 왼쪽에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위치도 앵커를 통해서 내가 정의할 수가 있어요. 뭐 오른쪽 변으로 붙겠다, 오른쪽 변으로 붙게 하고 컬크 함수는 필요 없고, 그래서 이 앵커도 되게 꽤나 효자 노릇합니다. 왼쪽 변이 오른쪽 변으로 가니까 오른쪽 기준이 다는 거죠. 이게 라이트로 가게 되면 오른쪽 변이 붙게 되고 왼쪽이 튀어나오는 형태로, 이 앵커 함수를 통해서 이 셀렉트가 기본 자기의 앵커 네임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앵커 기준을 통해서 얘가 그 자리를 찾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꽤나 많은 셀렉트 옵션들이 좀 많이 생겨났습니다. 아직은 이게 크롬 한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외우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이 업데이트가 정말 빨리 되었으면 우리가 앞으로 이 퍼블리셔 분들이나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디자이너가 되게 예쁘게 만들어준 셀렉트의 옵션 디자인까지 하려고 하면 특정 라이브러리를 쓰거나 그것마저도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셀렉트에 관련된 스펙이 바로 업데이트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이티브 기능 그대로 쓰면서 디자인까지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날이 멀지 않았나 또 싶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스펙 중에 스타팅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앵커에 대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제 유료 영상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